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수간이사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2023년 11월 3일이고요. 오늘 함께 배우기 그동안 산업분석 위주로만 하다가 오랜만에 또 다른 주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죠. 가치 투자의 진짜 의미가 뭘까? 예, 가치 투자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성장주 투자의 반대다. 시크릿과 경기 민감주 투자하는 거다. 여러 의견들은 있는데, 예. 가치 투자의 의미가 진짜 뭘까요? 가치라는 거는 진짜 여기 나와 있는 퀄리티, 품질, 어떤 기업의 진짜 가치, 그 가치 대비해서 싼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가치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거를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고, 요건 사실 제가 이제 왜 이걸 좀 갑자기 준비하게 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예전 보고서를 또 읽어보다가 작년에 이제 올해 주도주 중에 하나가 화장품 OEM 산업이잖아요. 인디 브랜드 같은 거. 그죠? 근데 이거를 이미 예고하시고 그만두신 애널리스트가 계세요. 여러분도 아시는 그 박종대 연구원님 아시죠?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밀로 가셨잖아요. 우리밀 대표이사로 가셨죠. 예. 그래서 우리밀 대표이사로 가셔가지고 예.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가시기 전에 보고서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그걸 우연히 또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진짜 가치 투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읽으면서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가치 투자구나. 다른 게 아니라 예. 대가들의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명확하게 그게 진짜 가치 투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제가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아, 이게 이런 게 진짜 가치 투자구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가들 있죠. 앤서니 볼트 같은 굉장히 유명하신 이 투자자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종목을 고를 때 언제나 다른 투자자들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종목부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변화를 시작하면, 그러니까 관심 없는 데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런 방법은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올해 여름에 2차전지 급등하고 로봇주 갈 때 다른 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짜증납니다. 가지도 않고 내 건. 맨날 2차전지만 가고. 근데 이 앤서니 볼트는 이제 그런 걸 했다는 거죠. 남들이 안 보는 것부터.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죠, 어떻게 보면. 예. 혼자 그냥. 예. 근데 이 종목이 변화를 시작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또 새로운 매수자가 나오게 돼요. 근데 언제나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작을 했고요. 저런 게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죠, 사실. 예. 소외된 걸 사는 거니까. 그리고 리루는 이제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인사이트는 평생에 걸친 호기심과 공부로 생긴다. 이건 정말 무조건 맞는 말 같아요.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먼저 호기심을 좀 가져야 되고 공부도 해야죠. 당연히 그것만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매일 틈틈이 그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일단 책은 하루에 10분, 20분이든 꼭 봅니다. 화장실에 앉아서든 봐요. 예. 보면서 이제 호기심도 키우고 아 이런 일들이 있구나. 예. AI 책도 읽으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워드 막스는 되게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그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리스크 제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보세요. 예전에 카카오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카카오도 있었고 옛날에 구만전자, 삼성전자 이번에 그 2차전지 양극재 이 사례들의 공통점이 뭐죠?
예, 공격적인 그 상황이죠. 너무 좋을 때 투자했을 때 결과 어땠죠? 너무나 안 좋습니다. 우린 명백하게 그걸 봤어요. 예, 그러니까 리스크 제어를 우선시 하라는 거죠. 항상. 예, 내가 지금 이 가격에 너무 좋은 기업은 맞는 것 같은데 이 가격에 투자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뭘까? 그리고 이게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될까? 예. 사실 저도 그래서 항상 이제 많은 분들한테 늘 좀 죄송스럽고 진짜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21년도 그때 상반기에 좀 더 그 좀 지금처럼 경고도 좀 하고 예, 그런 좀 메시지를 제가 좀 적극적으로 던졌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항상 매번 죄송해요. 진짜 너무 죄송하고 예,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도 지금은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너무 이제 밸류가 비싸거나 올라갈 땐 좀 조심하세요. 의도적으로라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좋은 가격에 사야 되거든요. 예,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고통밖에 안 남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사람 심리가 올라가는 거 보면 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는 게 진짜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하셔야만 성공합니다. 막 급등할 때 남들 좋다고 막 쫓아갈 때 안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벌써 몇 년째 우리가 그걸 봤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보면 요게 이제 하워드 막스가 했던 얘기잖아요. 예, 요게 사이클을 이해하고 투자하자. 뭐냐면 흥분할 때 올해 7월 코스닥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뭐 920인가 뭐 30 갔을 때 난리가 났죠. 주가가 막 폭등을 하고 물론 뭐 거의 2차전지만 홀로 갔지만 뭐 포스코란 기업이 하루에 막 10%씩 뻥뻥 두 번 갑니다. 아니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흥분하지 말라니 참 어려운 거죠. 그때 관심을 갖지 말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수 있겠어요? 저도 포스코란 기업을 워낙 긍정적으로 봤었고 주가 잘 가서 기분은 좋았어요. 그렇지만 말씀은 드렸죠. 방송에서 조심하라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너무 오버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죠? 반대죠. 공포스럽죠. 올해 10월. 지금 11월인데 10월에 공포가 극에 달했죠.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공포에서 흥분으로. 이게 하워드 막스가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그 희망을 갖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공포를 느꼈어요. 이제 비관을 하게 되죠. 예, 사람이 분명히 싼데 엄청난 비관이 극에 달했다가 좀 올라와요. 이제 비관에서 우울로 바뀌고 이제 중간으로 바뀌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희망이 생깁니다. 주가 이제 올라가면 이거 뭐가 될 것 같은데 낙관으로 바뀌어요. 야 이거 돼. 이제 비싸집니다. 그 주가 폭등해요. 그럼 흥분해요. 야 이건 진짜다. 찐이다. 그래서 그냥 대출 껴가지고 주식 사고 망하는 거죠. 예. 지금 어디냐 이거죠. 지금은 반대로 공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용기를 내야 되는 시점이고 올해 7월 같은 경우 용기를 내면 안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올해 7월은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몇 번 드리긴 했죠. 예. 뭐 저도 이렇게까지 빠질 줄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요런 시겠죠. 요거를 반드시 이해하세요. 아니 놀랍게도요. 이게 매년 반복돼요. 정말 이 사이클이. 하워드 막스가 쓴 책은 오래됐는데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란 책은 정말 꼭 필독서입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분들의 정말 그분들이 괜히 고전으로 불리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의 책을 읽어야지. 예. 그러니까 읽고 자기 걸로 만드시면 되게 좋아요. 예. 여러 번 반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진정한 가치 투자가 뭐냐 보시면 여기 시가총액이 있고 기업 가치가 있는데 이거 비싸죠 시총이.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수렴합니다. 시가총액이 있고 기업 가치가 있어요. 기업 가치 대비 시총이 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시총이 커져야죠. 무슨 얘기냐? 얘는 주가가 빠져야 정상이고 얘는 올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이게 성립을 안 하면 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뭐하러 기업 분석합니까?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려고 우리가 기업 분석하는 건데
저게 안 맞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와 시가총액은 수렴한다. 이 논리가 맞아야 됩니다. 이 공식이 성립을 안 하면 우리는 기업 분석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차트 보고 뭐 수급 보고 뉴스 보고 그냥 트레이딩만 하면 돼요. 트레이딩은 사실 우리가 뭐 이런 걸 수렴할 거 보고 하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예. 단기 매매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결국엔 장기 투자를 우리가 하려면 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맞아요. 기업 가치는 펀더멘털을 수렴합니다. 예, 시가총액도. 그러니까 기업 가치, 시가총액 결국엔 만나게 된다. 너무 앞서가면 주가 폭락해서 만나게 되고요. 너무 뒤쳐져 있으면 결국엔 올라오죠. 근데 영원히 저게 수렴 안 하는 경우는 뭐 주주 환원을 잘 안 한다거나 뭐 그런 예외 경우도 좀 몇 개 있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는 대전제가 맞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럴 때 기업 가치 대비 시총이 있어요. 되게 간단한 논리예요. 이게 가치 투자잖아요. 뭐 가치 투자가 뭐 거창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일수록 가치 투자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예. 뭐 거창한 게 아니고 리스크가 제어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주가를 움직이는 지표가 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이 주가인데 매크로가 있죠. 매크로 뭐예요? 금리, 달러, 유가, 중국, 정책, 산업. 이 반도체는 사이클이죠. 구조적 성장도 해요. 겹쳐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정책이죠. 그 다음에 트렌드. 중소형 화장품이 요새 좋아요. 양극화. 왜 다이소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될까? 이런 건 트렌드죠. 왜 이마트는 잘 안 될까? 왜 GS 리테일의 슈퍼마켓은 잘 될까? 근데 왜 온라인 사업은 또 안 될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트렌드죠. 각 산업마다 다른 거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산업은 막 높게 밸류를 주고, 뭐 예를 들면 PC 산업에 누가 높게 밸류를 줍니까? PC 산업, 저성장. TV 밸류 높게 안 주죠. 뭐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 거기다 실적, 이 기업의 실적이, 그러니까 현대차를 보면 너무 좋은 실적은 맞는데 주가 반영 안 하죠. 왜? 이제 꺾일 것 같아. 피크아웃. 근데 최악의 실적을 냈는데 주가 폭등합니다. 야, 넌 버텀아웃. 이제 바닥 찍었어. 그 다음에 경쟁 우위가 있어서 이 기업의 실적은 장기간 유지된다. 대표 기업이 HPSP,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압수소 어닐링 반도체 장비 만드는 유일한 기업이죠. 그 누구도 못 만들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특허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경쟁 우위. 그럼 높은 밸류 주고.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이 만들어요. 그럼 경쟁 우위가 없는 거죠. 그럼 밸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신제품이 나와서 히트를 치는지 안 치는지. 이런 것들. AI도 어떻게 보면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적에 미친 영향들이 여러 요인들이 있고, 수급은 뭐죠? 인기도를 측정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사고 싶으면 인기가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 막 주가가 급등나가죠. 또 MSCI 지수 편입하면 무조건 외국인이 사잖아요. 편출하면 팔게 돼 있고, 그 다음 주주들한테 얼마나 돌려주느냐, 이것도 수급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고, 뭐 증자하면 안 좋고, 또 테마에 엮여서 갑자기 올해 테마에 엮여서 한번 폭등했던 대표 기업이 한양 ENG 기억나시죠? 그쪽 초전도체. 저는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거 엮여서 주가가 폭등해 버렸어요. 그건 인기로 올라간 거죠. 숫자로 간 게 아니라. 근데 그럴 땐 정리해야죠, 사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가를 움직이는 지표는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회사 주가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왜 이렇게 얘는 주가가 안 갈까? 왜 이렇게 침체돼 있을까? 아니면 얘는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한양 ENG처럼 초전도체 테마로 엮어서 갔는데 주가 폭등했어요. 그럼 알았어요. 그럼 빨리 팔아야죠. 요거잖아요. 너무 비싼 거잖아요. 지금 시총이 기업 가치보다. 그 테마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여전히 저는 한양 ENG가 밸류 보면 싸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그 이후로 레벨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펀더멘트가 무관하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올라갔을까 주가가. 그걸 이제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가 안 움직일 때는 왜 안 움직이는지 고민도 해보고. 근데 별 없어요. 딱히.
그럼 버텨야죠. 근데 뭔가 주가에 왜곡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뭔가 이제 액션을 우리가 취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 그냥 갑자기 유튜브 몇 번 보고 예, 뭐 누가 하는 얘기 듣고 그런다고 이게 딱 여러분이 알 수 있나요?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최소 3년은 하셔야 돼요. 경험이. 꾸준히 보세요. 급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조금씩 보시고 매일 뭐 여기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인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하기. 주말에라도 시간 내서 한두 시간 하시고 평소에 뭐 하루 중에 한 30분 내서 뭐 공부 조금씩 하시고 하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게 녹아들어요. 예, 나는 오늘 금리만 배우겠다 이게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장 함께 읽기에서 많은 보고서 알려드리지만 그것만 충분히 듣고 그 중에서 이제 관심 있는 부분만 발췌하셔가지고 그걸 따로 주말에 공부를 해보시면 자기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자기 학습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냥 뭐 그거 듣는다고 절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 공부한다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쌓이면 다 경험이 되는 거죠. 이 주가라는 건 참 이게 오묘하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감히 주가를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 간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진짜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왜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치 투자는 산업 사이클과 이제 요건 박종대 연구원님이 얘기하고 가신 겁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회사 그만두시고 화장품 담당하시던 그 박종대 연구원님이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면 산업 사이클과 실적 사이클이 상승을 하는데 주가가 매크로 때문에 빠질 때가 가치 투자다. 이게 정확히 맞아요. 왜냐하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2022년 늦여름의 화장품입니다. 뭐냐면 이게 보고서에 나왔던 거예요. 작년 8월 말이었어요. 이 보고서 나온 게. 자 보세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로레알, 시세이도, 클리오, 애경산업, 아이패밀리SC,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보통 화장품 보면 무슨 생각이에요, 여러분? 화장품 볼 때 항상 뭐 아모레, LG생걸, 뭐 코스맥스 이게 딱 떠오르죠. 다른 기업들보다 그 고정관념이 좀 있죠. 뭐 사실 저도 그랬고 그런 고정관념이 좀 있는데 요 데이터를 딱 본 순간 여러분이 데이터 보면 이게 눈에 안 들어오시죠. 뭐야 이거 이럴 수 있는데 딱 제가 빨간 거 쳐놨잖아요. 자 아모레하고 LG생건 보세요. 전체 매출이 역성장입니다. 보이세요? 역성장. 그죠? 자 중국 비중이 커요. 아모레, LG생건 27, 31. 근데 여기 중국은 역성장이 어마무시합니다. 마이너스 47. 왜 그랬을까요? 상해시가 셧다운 됐잖아요. 나 곤두박질 쳤죠. 기억나시죠 그때? 상해 셧다운, 중국 셧다운. 근데 비중국 지역 매출은 적어요. 근데 LG생활건강 적은데도 역성장. 그참 LG생활건강에 안 좋은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밑에 보세요. 제가 이제 아이패밀리SC를 한번 여기 찍어볼게요. 전체가 19%나 성장을 했어요. 아니 이런 불경기에 무슨 19%? 근데 국내 매출이 30인데요. 22%. 오, 한국이 성장했네. 아이패밀리SC는 주로 올리브영에 좀 많이 있어요. 이걸 본 순간 야 올리브영 잘 되는구나. 그 다음에 중국 매출 비중은 6%밖에 안 돼요. 마이너스 20% 역성장 의미가 없어요 별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비중국이 60일인데 이게 핵심이죠. 24% 성장. 자 밑에 CNC인터는 전체 무려 31% 성장. 국내 35, 비중이 절반. 중국 5.2%밖에 안 돼요. 역성장 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해외 쪽 중국 외에 35인데 무려 44%.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이 보고서를 쓰셨는데 딱 데이터만 보면 어때요? 답은 나왔어요. 야 얘네들은 뭔가 좋아지고 있구나. 아모레랑 LG생활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이런 거 보고서 안 보고 어떻게 아실 건데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네. 데이터로 봐야죠. 데이터로. 그죠? 이거를 작년에 제가 보고서 실제 소개해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우연히 봤어요. 다시 한번 이거를. 그래서 이거 한번 이렇게 이거는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거고. 자 그럼 보면 아마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방송했던. 자 보세요.
2022년 여름 우리의 선택은 뭘 해야 되냐? 작년 여름입니다. 작년 여름 늦여름 9월입니다. 8, 9월. 이때 자 보세요. 이건 매크로입니다. 금리, 환율. 예. 이런 게 방향이 똑같죠. 이거는 가치 투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뭘 그냥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고, 우리가 진짜 가치 투자에서 제일 좋은 수익을 낼 구간은 뭐냐면 매크로가 망가져요. 이 금리가 높은 거죠. 매크로가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금리, 환율, 막 유가 충격. 지금이 딱 그 시기죠. 그죠? 작년 여름 기억나세요? 난리가 났죠. 9월달 뭔 일 있었어요? 레고랜드. 영국 연기금 파산 우려.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금리 미친 듯이 오르고, 미국 연준 계속 달리고, 금리 기억나시죠? 2150까지 간 거. 매크로 때문에 망가집니다. 산업지표. 예. 산업지표도 좋을 수가 없죠. 당시 전반적인 산업지표. 실적도 꼬꾸라지겠죠. 개별 업체 주가? 아니 이거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폭락.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요거 매크로는 계속 안 좋은데, 자 갑자기 여기서 바뀝니다. 보이세요? 여기서 산업지표가 돌아서요. 이익이 돌아섭니다. 근데 주가는 하염없이 빠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이게 맞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그림보다도 어쨌든 제가 그냥 이거를, 예. 자, 한번 보시면 얘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잠시만.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예. 그러면 얘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근데 얘는 갑자기 이게 제가 이게 녹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뭐 탁 튕겨가지고 중간에 지금 다시 붙여서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근데 어디까지 있었죠? 여기죠, 여기. 예, 이거 떨어지는데 보시면 어때요? 얘는 올라가죠. 근데 주가 빠져요. 이럴 때 용기를 낼 수 있냐 이거죠. 예.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저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근데 어려워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2022년 여름 우리는 어떤 선택을 그때 했을까? 그런 건데, 그때 왜 힘드냐면 코스피 보세요. 이때 난리가 났어요. 뭐 금리 미친 듯이 오르죠. 뭐 전쟁 한번 났었죠 그때. 거기다가 뭐 중국은 셧다운을 하질 않나, 레고랜드, 영국 연기금 망하니 많이, 무역수지 적자에다가 막 온갖 공포, 뭐 2천 깨진다, 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식 살 수 있습니까? 사라고 얘기하면 욕먹죠. 예. 좀 제정신이냐? 이런 위험한 시기에 리스크 관리하라고 해야지 주식을 사라 그러냐? 예. 이제 이런 욕이 돌아와요. 예. 실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런 비난을 무릅쓰고 막 주식하신 분들은 성공했죠 실제. 네, 엄청 안 좋았을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근데 가치 투자란 건 뭐냐면은, 그럼 주가가 안 좋아서 내가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그래, 주식 사야지. 지금은 공포스러우니까. 하워드 막스도 얘기했잖아. 근데 LG생활건강은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얘도 떨어지고 CNC인터 여기입니다. 빨간색 보이시죠? LG생건의 이익은 급감합니다. CNC는 급증을 하고 있어요. 뻥뻥뻥. 이미 LG생건은 우리 앞에서도 표 봤죠. 선택은 비중국 쪽으로 보셔야 돼요. 이미 뭔가 화장품의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화장품 얘기할 때 야 인디 브랜드 좋습니다, 양극화입니다, CNC인터 OEM의 시대입니다 이러지만, 당시에 작년 9월에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박종대 연구원님.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존경스럽고, 어쨌든 대단한 인사이트 갖고 계셨죠. 몇몇 또 애널리스트 분들도 실제 그런 양극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작년에. 그걸 놓치지 않으신 분들은 분명히 그때 선택을 했겠죠. 네. 저도 한번 이제 보고서 보면서 언급을 한번 드렸었고,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막 몇 배씩 가고, 그런 건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LG생활건강이 단지 싸다고 샀으면 그건 가치 투자가 아닙니다. 왜?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CNC터는 맞았다는 거죠.
아모레퍼시픽은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 보세요. 막대기. 안 좋죠. 아이패밀리스. 근데 아이패밀리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요. 우리가 지금 결과는 알잖아요. 결과는 아니까 야 여기서 사면 되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야, 별것도 아니네.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여기가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11,000원, 2,000원. 근데 우리가 저걸 발견했잖아요. 야 아이패밀리 사보자. 샀어요. 예를 들면 이게 얼마까지 빠진 줄 아세요? 9,000원 깼어요. 단기에 한 두 달 만에 20-30% 빠져버린 겁니다. 바닥이라고 샀는데 멘붕 오죠. 아니 뭐야 공부해도 안 되고 뭐 예, 가치 투자니 뭐니 뭐 이런 게 뭔 필요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엔 안 돼. 야 공부할 필요 없어. 이렇게 돼요. 왜? 주가 빠지니까. 이걸 못 견딥니다. 아마 그런 경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걸 내가 확신을 갖고 견딜 수 있느냐. 근데 그거 견디면 2.5배가 오는데 안 보이죠. 아니 그때 당시 2.5배가 보여요, 여러분. 네, 안 보이죠, 당연히.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기본 이제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요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따 그런 구간이죠. 이렇게 빠집니다. 기업 가치나 산업이 바뀌었어요. 위로 가요. 주가는 매크로 때문에 빠지고 있어요. 거기서 경쟁력 있으면 더 좋아요. 뭐 독점 기업이면 더 좋고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을 골라서 예, 투자해서 몇 배가 갈지 30% 갈지 50% 갈지 그건 몰라요. 그건 이제 각자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 하시되 어찌됐건 예, 그걸 내가 간파했으면 버텨라. 분할 매수 해가지고 그거를 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건 뭐다? 요럴 때 사는 겁니다. 다 좋을 때. 올해 7월에 2차 전지처럼 너무 흥분할 때 사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작년 2년 전에 카카오를 15만 원 이상에 사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가 또 나오니까. 예, 그런 걸 제일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은 제2의 이게 뭐가 있을까? 지금 딱 그 시기잖아요. 지금 매크로 빠지죠. 주가 많이 빠져 있죠. 이 상황에서 과연 이런 작년의 화장품 같은 게 뭐가 있을까? 계속 공부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뭐 정답을 드리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업종이 제 개인적으로 1순위가 있는데 아무튼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고금리 시대잖아요. 이게 장기화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당부드리지만 제발 레버리지 하지 마세요. 신용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안 좋을 때 이럴 때일수록 아까 가치 투자 하시고 우량자산 모아 가시고 공포스러울 때 투자하고 예, 낙관이 될 땐 조심하고 그 다음에 항상 호기심 가지고 통찰력 이 통찰력 공부하는 거는 미래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 예측하려고 공부하지. 예, 왜 통찰력을 공부하겠어요? 가치 투자 기업 분석해서 싸게 사야죠. 그래야 안전운전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런 이제 오늘 예, 방송을 한번 만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투자 앞으로 이렇게 정립하시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너무 산업 공부만 많이 했는데 중간에 한번 이런 것도 좀 제가 우연히 생각이 났어요. 그 박종대 연구원님의 보고서를 보다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제 이거예요. 이게 카카오입니다. 보이세요? 27만 원 갔을 때 이때 저는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이때 막 이 자회사들 상장 이슈도 있고 해서 이때부터 좀 조심하자고 언급은 드렸는데 막 날아가더라고요. 예, 괜히 얘기했나? 솔직히 그땐 그랬어요. 왜냐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때 많이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요 구간에서. 카카오 안 사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당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럴 때 내가 안 살 수 있을까? 이 거래 터지고 다 카카오 얘기만 하는데 당시 진짜 다 카카오 얘기만 했거든요. 진짜 그랬잖아요. 이때 당시 기억나세요?
거래 터진 거 보세요. 거래대 다 카카오 얘기입니다. 막 언론에서도 이때 안 살 수 있을까?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뭐 누가 뭐니 해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인데 요때 에코프로가 저렇게 광분해서 갈 때 에코프로 BM이 저때 내가 안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예.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죠. 작년에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저럴 때 참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안 사고. 예. 그리고 CNC 인터는 작년에, 올해는 많이 갔지만 작년엔 별로 안 좋았어요. 아까 한번 보여드렸죠. 그 그래프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당시 8월 9월이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는 좋아지는 걸 그때 보고서 보고 저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괜찮아진다. 기억하실 겁니다. 계실 거예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예. 변화가 있었어요. 예. 당시에. 근데 주가는 안 갔어요. 실제. 한 2달 정도는 안 가다가 이제 갑자기 날아가기 시작했죠. 시장 분위기 바뀌면서. 이럴 때 예. 투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 요때예요 또. CNC터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이제 여기서 또 흥분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3-4배 올랐는데 또 흥분해서 들어가. 예. 결과는 안 좋죠. CNC는 또 좋은 거 이제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다 좋죠. 예. 근데 이제 와서요. 이제 와서 몇배가 올랐는데. 예. 쉽지 않다는 거죠. 좋은 건 알아. 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준다면 모를까. 근데 이렇게 장대 항목 나올 때 다들 흥분하게 됩니다. 이걸 좀 제발 참으셔야 돼요. 앞으로 성공하실 방법은 저때 진짜 참아야 됩니다.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아니 관심보다도 기다리세요. 제발 꼭 좀 기다려요.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당고 그래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시장에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함께 배우기는 한번 이제 뭐 가치 투자라는 게 뭐냐 좀 약간 제 잔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좋은 또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뭐 이번 주 괜찮았잖아요, 시장.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요게 좀 잘 이어지길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